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절대 내 집에 함부로 들여서는 안 됩니다. 설령 내 물건 훔쳐가도 절도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함부로 친구든 누구든 집에 들이시면 안 돼요. 내가 혼자 사는 집이라고 하면 요즘에 여러분들 뭐 혼자 사신 분도 많은데 주변 지인들한테 내 집을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됩니다. 함부로 초대해서도 안 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약하기 때문에 뭐 하룻밤 재워달라 아니면 뭐 잠깐 신세 지자고 하면 좀 자기 집을 내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그런 행동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불순한 의도가 아닌 목적으로 뭐 신세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물건 훔친 사례가 은근히 있어요, 이게. 그래서 누구 우리 집에 왔는데 뭐 물건이 없어지더라, 돈이 없어지더라, 귀중품이 없어지더라. 그런 사례가 많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여러분 자기 집안에는 CCTV 같은 거 설치 안 하잖아요. 밖에는 설치해도 집안에는 설치하지 않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절도 성립이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절도를 하는 그 장면에 포착을 해야 되잖아. 포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자기 집안에 CCTV를 설치하는 사람은 없어요. 밖에 설치하지.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내가 물건을 훔쳤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내 물건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름을 적어놓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 물건 이름 같은 거 안 적어놓고 그리고 돈의 이름 같은 거 안 적어내잖아요.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훔쳐갔다 하더라도 관계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기 어려워요. 관계 때문에. 혹시나 얘기했다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맘 먹을까봐 얘기도 못해. 그런 경우 꽤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여러분 집 같은 거 보여주면 안 돼요. 함부로 재워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남의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초대를 하면 우리 집 주소를 알아버리잖아. 한번 가는 순간. 한 번 오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두 번, 세 번 오는 거 쉽습니다. 특히 여러분 있잖아요. 술 같은 거를 여러분 본인 집에서 같이 먹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한 번 거기서 먹잖아.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네 번 먹고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남의 집 찾아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두 번, 세 번, 네 번 찾아가는 거 쉽습니다. 그리고 한 번 찾아가면 그 집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을 쉽게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내 개인정보를 알 수도 있잖아. 내 물건을 만질 수도 있고 내 사생활을 건드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붕어 형. 아, 그렇게 사람 못 믿어 쓰겠습니까? 그럼 사람 왜 믿나요? 역으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우리가 그동안 무심결에 믿어왔던 것들을 좀 의심을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왜 배신을 당하나요? 믿어서 그래요. 밑도 끝도 없이 믿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많아. 믿음에 좀 배신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거나, 믿었던 사람한테 내 남친 여친 뺏기거나, 믿었던 사람한테 내 전재산 날리거나, 믿었던 사람한테 이용당하거나, 이런 게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짐에도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너무 정의라는 형식으로 이 믿음 뭉개버렸어요. 정이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 믿어버리거든.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개인주의화 되고 개개인 믿음이 좀 없어지면 이 사생활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내 주거 공간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혼자 사는 공간에 있으면 우리 집 같은 데 함부로 초대하면 안 돼요. 부모님 같이 살아도 마찬가지고 재워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남의 집에 신세 지면 안 돼. 절대로. 그거 자체가 민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각자 이제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양호하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점점 증가한다면 치안 강국의 공식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가뜩이나 범죄자를 잡아도 저지른 범죄의 재질에 비해 형량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터무니없이 낮은데 이런 식의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다면 더 이상 한국은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원래부터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치안이 양호하다는 건요. 우리나라가 뭐 잘한다기보다는요. 우리나라 특성 자체가 치안이 강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치안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예요. 삼면이 바다는 얘기는 배나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도망갈 수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죠. 아무리 도망 다녀봐야 한반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북한은 넘어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도 숨을 공간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범죄가 안 일어난다기보다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완전 범죄를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론 우리나라가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지만 대부분은 다 해결됩니다. 웬만한 사건은 다 해결됩니다. 최근에 일어난 것들은. 미제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온 미제 사건들은 다 과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치안이 양호하다는 건 뭐냐, 범죄가 안 일어난다. 범죄가 일어났을 시에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도망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CCTV 보급이 엄청 잘 돼 있어요. CCTV나 통신수단이 잘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위치조도 가능하고 위치조 해버리면 어디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다 가능하고, 그리고 골문마다 CCTV가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동선이 다 파악이 돼요. 그래서 CCTV만 확보해도 범죄자가 어디서 왔다 갔다 거렸는지,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완전 범죄가 힘들어요. 옛날에는 완전 범죄 가능했지. 옛날에는 어떤 이런 CCTV나 인터넷 통신 같은 게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스마트폰도 있고, 스마트폰 어차피 그 위치 추적해버리면 어딘지 다 파악이 되고, 그리고 CCTV로 이제 동선 같은 거 파악하면 이 사람이 몇 시에 왔다 갔다 거렸는지 파악이 돼요. 그래서 범죄가 안 일어난다기보다는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발각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완전 범죄를 실현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치안이 양호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나라가 치안이 양호한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총기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건 천만다행입니다. 우리나라 미국처럼 총기 사용이 가능했으면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총을 함부로 이렇게 가져올 수 없어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미수로가죠. 그 총기를 쓰는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법률적으로 허가된 사안 아니면 총을 못 써요. 뭐 밀렵이나 뭐 맷제리 잡을 욕정 아니면 총을 못 가져옵니다. 이거 자체가 천만다행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총기 수요가 미국처럼 관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학교에 와가 총 들고 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근데 미국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치안이 양호한 거지, 우리나라가 뭐 잘해가지고 치안이 양호하다? 사실 그렇게는 보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해도 치안 강국의 공식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사람들은 다 잡히거든요. 총기열을 받아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왜 그런 권총 같은 거는 받기 힘들죠. 권총 같은 거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총기 종류 아니면 아예 허가 자체가 안 돼요. 못 가져오죠. 그 자점에 이제 미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총기 그런 이제 허가 조건이나 소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특히 외국에서 가져온 총 우리나라에 반입이 안 돼요. 이게 세관이 다 걸리기 때문에. 치안 강국의 공식이 함부로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통신수단은 생각보다 강하니까, 널리 퍼져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완전 범죄 힘드니까 치안은 이제도 유지가 될 건데, 대신에 이런 잡범들이 일어나는 거야. 잡범. 생비형 범죄를 잡범이라고 해요. 잡범. 큰 걸 훔치는 게 아니라 짜잘한 거 훔치는 거. 이런 잡범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잡범.
가뜩이나 범죄를 잡아도 저지른 범죄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터무니 낮은데, 낮죠. 왜 그러냐? 사실 이거는 좀 제 생각인데, 법을 집행하시는 법관분들의 좀 마인드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이런 일을 당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으니까. 사실 나는 우리나라의 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관이나 이제 검사 이런 분들을 법을 집행하고 이제 조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다 금수저예요. 보통 사람들이 요즘 뭐 판사나 검사 되는 거 봤어요? 아니죠. 좋은 집안에 좋은 학군의 출신들이 사법고시 로스쿨 봐가지고 검사 판사 되잖아. 이분들은 유복 환경이 잘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유복 환경이 잘했으니까 이런 생계형 범죄가 뭔지 모릅니다.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검사나 판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범죄가 얼마나 사회악이고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잘 몰라요. 난 그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분들이 그런 환경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분들도 있잖아요. 평범한 환경이 자라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그런 범죄 같은 거 겪어봤으면 이렇게 법 집행은 안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생각해봐. 대부분 지금 뭐 판사 검사 하더라도 명문고등학교, 뭐 경기고 희문고등학교, 아니면 지방이 뭐 경북고등학교, 이렇게 그런 데는 정말 좋은 동네거든요. 치안도 좋아요. 치안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양질의 교육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절대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일반 사회를 과연 공감할 수 있겠냐는 거지. 일반 사회도 공감할 수 없습니다. 특히 판검사는 또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은 또 워커홀릭이라서 보통 이제 법원이나 검찰청에만 있으니까 바깥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떤 범죄가 벌어지고 어떻게 피해를 입는지조차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맨날 서류만 만치다 보니까, 글만 보다 보니까 좀 메타인지나 사회 현실에 대해서 파악하는 능력이 내가 봤을 때 보통 사람보다 떨어져요. 머리는 똑똑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이 좀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많이 나온 이유가 여기서 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검사 판사 된 이유가 자기가 뭐 좋은 어떤 판사가 되고 싶어서, 아니면 정말 국민들한테 불이익 없는 평등한 어떤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판검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들 출세하고 싶어가지고 판검사 됐겠죠. 높은 위치까지 가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판검사에서 높은 위치까지 가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중요한 관직을 얻거나 권력을 가지기 쉬우니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일반 사회의 어떤 그런 보통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건지, 어떻게 지금 안 좋게 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사회는 점점 갑박해지는데 뭔가 판결들을 보면 좀 거꾸로 노는 것 같잖아. 사회는 갑박해지는데 처벌 수위나 어떤 판례들을 보면 과연 이게 사람이 생각을 하고 판결 내린 게 맞는 건지 저도 의심스러워요. 저도 법을 배운 사람이야. 법을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된 게, 범죄는 악랄해지고 세상 각박해지고 안 좋은 사건이 많아지는데 막상 판례되는 처벌 수위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열받죠. 네이버 뉴스 같은데 뭐 판결 같은 거 나와가지고 이 그 징역형 나온 거 보시면 꼴랑 이게 다야? 그 댓글 같은 건 그래 나오잖아. 판검사들 저 사람들은 어차피 금수저니까 살면서 저런 일 안 겪으니까 뭐 남일처럼 바라보는 건가? 아니면 AI 판사 도입해야 되나? 좀 솔직히 좀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아, 내 생각에. 물론 그분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지만 좀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법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너무 물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는 처벌 수위를 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는 날이 갈수록 좀 많아지고 생계 범죄도 증가하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아지는데 막상 판결들을 보면
과연 정말 이 법을 집행하신 분들이 죄를 지은 사람을 정말 제대로 처단하고 싶은 건지, 집행하고 싶은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아요. 뭔가 자기들은 그런 일 안 겪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난 유복 환경에 자랐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런 판결을 내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 법을 믿으며 대한민국 판검사분들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이라고 하죠. 범죄에 대해서 봐주는 게 없어야 돼요. 아무리 사정이 딱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너무 자비로워. 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자비롭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보통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이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교화가 잘 안 된 나라입니다. 보통 한번 범죄 손에 댄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죄를 저질렀다 해서 교화시킨다고 해서 교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이제 죄수들 많아지면 저거 다 세금으로 또 충당할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사람들 지금 세금 많이 나가서 불만이 많은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좀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런 이제 안 좋은 사건들, 뭐 개개인의 어떤 그런 사건들이 많아지더라도 좀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좀 냉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감성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안 좋은 범죄들이 많아지는데 좀 경각심을 가지고 법률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앞가림 잘해야죠. 우리부터 앞가림 잘해야 돼, 사실. 우리도 앞가림 못하면 저런 데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사는 게 어렵고 직장 잘리고 빚만 잔뜩 있으면 저런 나쁜 쪽에 손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부터 앞가림 잘해야 돼요. 우리부터 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한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